미안했다 공이야. 이 못난 할미 용서하고 우리 단수 잘 부탁한다. 황 회장의 유언장에 단수와 공이의 행복을 바라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 회장의 서재는 구단수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구단수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구단수는 힘겹게 문을 열고 황 회장 앞에 섰습니다. 황 회장은 이미 구단수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듯 앉은 자리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구단수는 황 회장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공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봐주세요. 공이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황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떨었습니다. 구단수가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황 회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의 말은 여전히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런 아이는 내 손주 며느리감이 아니다. 구단수의 눈빛이 흔들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공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공이의 진심을 알아주시면. 황 회장은 구단수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그 아이 얘기는 더 듣고 싶지 않다. 나가. 황 회장의 냉혹한 목소리에 구단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곧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도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황 회장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겁게 내리치는 황 회장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끝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 구단수는 멈칫했지만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황 회장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니까. 결국 구단수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황 회장의 숨이 거칠게 이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아이야? 황 회장의 말끝은 떨리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애써 감춘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대저택 거실의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와는 달리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마음의 동요를 감출 수 없게 했습니다. 황 회장의 맞은편에는 정주리가 앉아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입을 열며 차가운 음성을 꺼냈습니다. 서민기와 맹공이의 결혼을 성사시키도록 해. 정주리는 잠시 말없이 황 회장을 응시했습니다. 황 회장의 강한 말투에도 정주리는 기죽지 않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민기와 진아의 결혼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황 회장은 탁자 위에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정주리는 눈을 좁히며 황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공이 같은 아이가 민기 옆에 있을 수 없어요. 공이는 민기에게 부족하다고요. 황 회장의 손이 찻잔을 다시 잡으며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 손은 결국 탁자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공이가 부족해? 너도 이 집에서 나올 때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신세였지 않나? 정주리는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황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공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황 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주리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황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조여졌습니다. 황 회장은 옆에 서 있던 서덕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명령했습니다. 네 안 사람 마음을 돌려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황 회장의 강압적인 태도에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민기와 진아의 결혼도 결국 제 책임입니까? 이건 제게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황 회장은 서덕수의 말을 듣고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서덕수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도 여유를 주십시오. 민기와 공희의 문제는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덕수의 말에 황 회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차갑게 고개를 들며 정주리와 서덕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 다 실망이 크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황 회장은 더는 말을 잇지 않고 방을 나섰으며 남겨진 정주리와 서덕수는 각각 다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주리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로 서덕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라면 다시는 서민기와 맹공이 얘기를 꺼내지 말아주세요. 서덕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감이 여전히 흐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끝내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은 정주리의 집을 나서며 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황 회장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휘청이며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감히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해? 황 회장의 목소리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길거리를 걷던 황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화가 난 마음은 발걸음을 더 바쁘게 만들었고 머릿속에는 정주리가 했던 단호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희 같은 아이는 서민기 옆에 있을 수 없어요. 황 회장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시 외쳤습니다. 괘씸한 것들. 그러나 어느 순간 황 회장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풍경이 갑자기 흐려지고 발끝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황 회장은 눈앞이 뿌옇게 변하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황 회장은 중얼거리며 가까운 가로등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마침 맹공이가 반대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눈앞에서 쓰러지는 황 회장을 보고 깜짝 놀라 다급히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맹공이는 황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며 당황했습니다. 황 회장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얕았습니다. 맹공이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고 응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황 회장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맹공이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고 황 회장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맹공이는 황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초조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황 회장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맹공이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꼭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맹공이는 황 회장의 얼굴을 보며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삼키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병원의 표지판이 보이자 맹공이는 택시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바로 저기에서 내려주세요. 택시가 멈추자 맹공이는 황 회장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황 회장을 데려가자 맹공이는 그제야 가슴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황 회장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며 맹공이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무 일 없어야 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맹공이는 손을 맞잡고 계속해서 황 회장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병원의 긴 복도는 고요 속에서도 바쁜 움직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혈액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 맹공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귀로 들리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말기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남으셨다는 건가요? 의사는 안타깝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치료를 받아도 몇 달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신다면 맹공이의 손이 떨리며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으려 애썼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맹공이는 침대에 누운 황 회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황 회장의 얼굴은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다르게 유난히 야위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황 회장이 맹공이를 발견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앉아.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황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겠지?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가 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하나 있어. 황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지며 맹공이를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단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단수는 이런 소식을 들을 필요 없어. 저 아이는 내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야 해. 맹공이는 당황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수가 할머니의 상태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할 시간이라도 드려야. 황 회장은 단호히 손을 내저으며 맹공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단수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야. 구단수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황 회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강한 권위가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약함과 두려움도 엿보였습니다. 맹공이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입술을 물었습니다. 제가 단수를 속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황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나를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 네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난 더 빨리 무너질 거다. 맹공이는 침묵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황 회장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무게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수에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맹공이의 대답에 황 회장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네가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병실을 나서는 맹공이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황 회장의 상태를 구단수에게 숨긴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의 한쪽에서 멈춰선 맹공이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맹공이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고 마음은 끝없는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맹공이는 황 회장의 침대 곁에 앉아 따뜻한 물수건으로 황 회장의 이마를 닦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리는 가운데 황 회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황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맹공이는 말없이 손을 멈추고 잠시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제 선택이에요. 할머니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황 회장은 맹공이의 말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차분한 태도에 어딘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애써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참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딴 거 없어. 맹공이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따뜻한 손길로 황 회장의 담요를 덮으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건강해지시기만 하면 돼요. 황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의 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 회장의 마음은 맹공이의 헌신적인 간호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맹공이는 매일 병실로 찾아와 황 회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챙기고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황 회장은 그런 맹공이의 모습을 흘깃흘깃 바라보며 말없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구단수는 맹공이의 행동이 점점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맹공이는 요즘 자주 자리를 비웠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맹공이, 너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맹공이는 구단수의 질문에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빴어. 특별한 일은 아니야. 구단수는 그런 대답에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바빴다니 무슨 일인데? 네가 이렇게 자주 자리를 비울 일이 있었어? 맹공이는 구단수의 추궁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구단수는 맹공이의 애매한 태도에 불만을 감추지 못한 채 답답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나한테 말 못할 일이야? 맹공이는 구단수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단수의 눈빛은 맹공이를 놓치지 않았지만 맹공이는 침묵으로 답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맹공이는 황 회장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컵을 건넸습니다. 황 회장은 물을 마시며 맹공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보던 황 회장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저 녀석한테 말하지 않은 거 맞지? 맹공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 지키고 있어요. 황 회장은 작게 웃으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잘했다. 맹공이는 황 회장의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과 자책감이 어지럽게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구단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근 맹공이의 행동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자주 자리를 비우고 물어보는 말에 어정쩡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는 맹공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구단수는 여러 번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변명뿐이었습니다. 맹공이 요즘 왜 이래? 왜 자꾸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있는 것처럼 굴어? 맹공이는 구단수의 물음에 잠깐 머뭇거렸지만 금세 어색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걱정할 일 아니야. 구단수는 그 말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맹공이의 표정에는 뭔가 감추려는 불안함이 엿보였고 그런 모습이 구단수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다음 날 맹공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자 구단수는 결심했습니다. 맹공이를 따라가 의심을 풀기로 한 것입니다. 맹공이는 병원에 도착해 황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구단수는 병원 로비에서 맹공이를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맹공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구단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병원? 여기에 누가 있는 거지? 구단수는 마음속에 쌓인 의문을 품은 채 맹공이를 따라 병실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엿보던 구단수의 눈에 황 회장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황 회장은 평소 강인하고 엄격했던 모습과는 달리 창백하고 힘없는 얼굴로 누워있었습니다. 그런 황 회장의 곁에서 맹공이는 담요를 정리하고 물컵을 건네며 황 회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황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지만 구단수는 그 안에 담긴 약간의 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제 선택이에요. 할머니께서 편안하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맹공이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황 회장의 손등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황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맹공이를 향해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단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니. 맹공이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숨긴 거지? 구단수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얽혔습니다. 황 회장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맹공이가 그것을 자신에게 숨기고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는 손이 문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맹공이와 황 회장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단수는 결국 뒤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구단수의 표정은 혼란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자신에게 숨긴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한 거야? 구단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병실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구단수에게 한없이 길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한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맹공이가 황 회장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본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병실 근처에서 만난 의사에게 구단수는 물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트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망설이는 말투에 구단수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뭐요? 상태가 심각한 겁니까? 의사는 구단수의 단호한 질문에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혈액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얼어붙고 의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구단수를 짓눌렀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맹공이가 왜 그토록 황 회장을 돌보며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황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손이 구단수의 눈에 들어오자 마음이 아프게 뒤틀렸습니다. 구단수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황 회장이 고개를 돌려 구단수를 보았지만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구단수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황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쓸데없는 동정은 필요 없으니까. 황 회장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약한 감정을 구단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저한테 숨겼어요? 황 회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구단수가 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단수는 떨리는 손으로 황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황 회장의 손은 말라 있었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구단수는 그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동정이라뇨. 저한테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걸 숨기실 수 있냐고요. 황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유지하던 표정은 흔들렸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황 회장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울 시간에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 구단수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한테 기대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구단수가 잡은 손을 느끼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황 회장의 병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병실 안은 고요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황 회장은 머리맡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황 회장은 평소처럼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꺼내려 했지만 그 말을 삼키고 대신 눈길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맹공이는 황 회장의 머리맡에 앉아 따뜻한 손길로 담요를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햇빛이 참 좋네요. 창문을 조금 열어볼까요? 황 회장은 대답 대신 눈을 감으며 작게 끄덕였습니다. 맹공이가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황 회장은 그 바람을 느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황 회장은 이젠 익숙해진 맹공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맹공이는 늘 조용한 배려로 황 회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물을 건네는 손길 하나하나, 묵묵히 곁을 지키는 태도 모두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맹공이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차 드세요. 몸도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지실 거예요. 황 회장은 눈길을 떨구며 말없이 차잔을 들었습니다. 차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황 회장은 천천히 차를 입에 댔습니다. 황 회장은 차를 마시며 가만히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맹공이는 황 회장의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며 다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황 회장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쓰는 걸까? 단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건가? 황 회장은 생각이 꼬리를 물며 계속해서 맹공이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맹공이는 조용히 황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돌볼게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요. 황 회장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공이의 이런 말과 행동이 쌓이며 황 회장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단수 곁에 있다면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황 회장은 여전히 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황 회장은 맹공이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황 회장의 단단한 자존심이 버티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맹공이를 향한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황 회장은 맹공이가 병실을 정리하며 문을 나설 준비를 하는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황 회장은 생각이 꼬리를 물며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황 회장의 손끝에는 맹공이가 건넨 차의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황 회장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병실 안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구단수는 침대 옆에 서서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강하고 완고했던 황 회장의 모습은 이제 희미해지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부탁드릴게요. 공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구단수의 모습은 황 회장에게도 낯설었습니다. 항상 당당했던 손자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들고 황 회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이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이가 없으면 저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할머니 제발 공이를 인정해주세요. 황 회장은 여전히 구단수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구단수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왔습니다. 황 회장의 표정은 흔들렸고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면 맹공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황 회장의 자존심은 여전히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황 회장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바로 마음을 바꿀 거라 생각하니? 내 자존심이 그리 쉽게 꺾일 것 같아. 구단수는 황 회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참아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라면 괜찮아요. 할머니 마음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공이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공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면 할머니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단수가 떠난 뒤 황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수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말하는 걸 보니 어쩌면 내가 이 아이와 맹공이를 너무 쉽게 단정지었는지도 몰라. 황 회장은 한 손으로 이마를 누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황 회장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작 몇 마디로 내 판단을 뒤집으면 내 결정이 얼마나 가벼워 보이겠어? 황 회장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황 회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구단수가 남긴 간절한 기도가 맴돌았지만 황 회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황 회장의 병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침대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구단수와 맹공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황 회장은 손을 들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공이 좀 데려와줘. 황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맹공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황 회장의 침대 옆에 조심스레 서며 황 회장을 바라보던 맹공이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 회장은 천천히 맹공이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단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황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맹공이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맹공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잠시 맹공이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맹공이는 순간 황 회장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황 회장은 침대 옆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구단수를 위해서라도 너를 인정해야겠구나. 나도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릴 나이가 아닌 것 같아. 황 회장은 맹공이에게 구단수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구단수가 병실로 들어왔고 황 회장은 침대에 앉은 채 구단수와 맹공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의 부름에 긴장한 얼굴로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황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놀란 표정으로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수,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공이, 네가 보여준 진심을 보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 내 고집이 너무 심했다. 황 회장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구단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황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구단수는 황 회장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단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품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웠던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맹공이도 황 회장의 말에 울컥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 회장은 천천히 구단수와 맹공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축복할게. 병실 안에 잠시 조용한 공기가 흐른 뒤 황 회장은 한 손을 들어 구단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해라. 공이를 놓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황 회장의 말에 모두가 웃었고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와 맹공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을 위한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